그리고 나서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지. 나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지, 솔직히.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 줄도 모르고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 60세 너무 젊어요. 젊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미 은퇴했을 시기이지만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가게를 열어도 막막하고 닫기는 더 어려운 삶. 결국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건 또 자영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자영업을 충분히 투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정말로 필요하죠. 고령 자영업자. 이들에겐 다른 선택의 기회는 없는 걸까요? 올해 65살 김정희 씨. 재작년까지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이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가게 소품도 만들며 5년간 정성을 다해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보다는 내가 그동안 부캐업 해왔던 나의 그 인생 스토리가 다 담아 커피숍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카페를 열기 전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을 했던 정희 씨.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건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자. 금전적으로 조금 도와주면 애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처음엔 입소문도 타며 자리를 잡아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오르는 물가에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상황에 결국 김 씨는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인 거죠. 옆에 이제 저가 카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옆에 또 카페가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경쟁하기에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됐어요. 6년의 시간을 쏟아부었던 디저트 가게 앞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간판마저 사라진 곳. 간식 받으셔서 드셨던 분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올해도 연락이 왔는데 좀 그런 분들한테 저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창업에 뛰어들기 전 여행업에 종사했던 민영 씨는 경험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는 경력의 민영 씨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한다고 이력서를 낸들 그 이력서에서 나를 불러줄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경력직으로 써야 되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을 많이 측정해줘야 되고. 고민 끝에 선택한 건 결국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회사에서 말한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은 내가 맘만 먹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도 제일 낮고.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미 은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이 숫자는 248만 명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이라는 건 일단은 이거는 정년도 없고 자기만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한 시간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100세 시대에 자영업은 일단은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4년 전 남편의 은퇴에 맞춰 해오던 일을 접고 도넛 가게를 연 손명순 씨. 남편의 퇴직금을 포함해 평생 모아온 돈 2억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창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냥 용돈에 저희 생활비에 조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네. 그리고 또 60이 젊어요. 젊으니까 뭐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적당히 조금씩만 벌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려웠던 상황.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게 젊은 사람이면 뭐 했다 없다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두렵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찾아요. 큰 수익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찾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부족했고 그 용어 설명도 좀 해주고 하다못해 동영상 30분짜리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절실히 했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달도 많았습니다. 수입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특별히 이제 학비 들어갈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둘이 쓸 용돈 그 정도 보는 거지. 그랬는데 그 수익이 안 돼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매출은 연간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뭐 코로나라든지 지난해와 같은 그 내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경제적 충격을 제일 먼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령 자영업자가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뭐 구조적 취약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른바 사장님이 됐다고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가족이 모여서 밥을 못 먹어요. 그 마음이 좀 각박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 일을 하고 나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낮은 수익률 때문에 명순 씨는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그만둬도 뭘 할 게 없어요. 다시 뭘 사업을 한다? 아니요,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다른 자영업을 한다? 그럼 더더욱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다음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폐업을 망설이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